펴서 제가 뭐 풀지 확인을 좀 할게요. 뭐 같이 풀지 확인할 테니까 단원 마무리 한번만 쳐놓자. 그래서 그 단원 마무리 치고 저희 하다가 난 산술기하 코시슈 파르트 마무리하고 함수 좀만 합시다. 얘들아 일단 그 함수 어느 정도까지는 진도 치고 그 다음에 한 8월 말쯤에 끊고 이제 다시 앞에서부터 시험 대비하러 갈 거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함수 어느 정도까지는 진도를 좀 나갈 생각이고 근데 일단 그 집합의 연산 그쪽에서 질문을 못 받았어요. 279쪽, 280쪽에 있는 그 부분을 거기 질문 한 번만 볼 테니까 책 한번 펴서 그리고 물 한 번만 올려 떠올게요. 거기 펴놓기. 자, 뭐가 어려웠을까? 아니 나 오늘 끝나고 솔직히 이건 진짜 남자. 네가 생각해도 어차피 내가 학교 안 가잖아. 네. 오케이?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지우 나 연락 받은 거 없어. 아마 지우는 올 거야. 이건 맞나? 이런 마무리 좀 풀어봤니? 오 대우랑 오 많이 했구나. 아 여기 각성했구나 이제. 아니야? 20, 16. 16, 19 이제 오케이 일단 확인. 연산이나? 어려운 거 없어? 오케이 얘도 한번 하고 16은 잘했네. 아니 그때 당연히 잘했겠지? 일단 어떻게? 그치 얘는 좀 어려웠다 그치? 16은 일단 오케이 이랑 5 중에 겹치는 게 적어도 하나 있어야지. 그러면 전체 받고 30이 받고 16 맞을 것 같은데? 16 맞는 것 같아. 쌤 24? 전체에서 이제 2랑 2, 5 갖는 거 배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24 맞다. 24. 내가 2의 세제곱을 16이라 생각했거든. 그럼 이것도 한번 같이 가자. 일단 오케이. 얘들아 저희 뭐뭐 풀 거냐면요. 그거 풀게요. 그 280쪽에 19번, 20번 두 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280쪽에 19, 20 하고 그다음 이제 명제 그쪽을 좀 가봅시다. 명제 그쪽을 좀 가봅시다. 일단 19번 먼저 할 거고 얘들 근데 그 280쪽에 19번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19번 같이 집합 3개 주고 원소비수 최대치수 찾는 게 이제 이 근처 지역에서 아직 많이 안 나왔거든요. 아직 많이 안 나왔는데 저게 타 지역 공부 잘하는 학교들에서 이런 거 진짜 개 많이 낸단 말이야. 근데 아직 오산고나 그쪽 학교에서 저런 문제를 많이 안 냈어. 이제 내지 않을까? 요즘 내는 꼬라지 보면 이제 타 지역 좀 유명한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모의고사 스타일로 조금 중요해 보여요. 19번은 잘 한번 해보자. 근데 19번 할만하거든?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볼래? 근데 19번은 뭐가 중요하냐면 해설을 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 행동을 왜 해야 되나를 좀 명확히 납득하면 푸셔야 돼요. 19번 봅시다. 19번은 일단은 전체가 주어져 있어요. 이제 280쪽에 19번 전체가 이제 100명이래요.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A를 맞힌 집단이 40명이래요. 그 다음 B를 맞춘 집단은 35명이고요. C를 맞은 집단은 52명이래요. C를 맞은 집단은 52명이고 A 교집합 B는 15명이래요. 15명. A 교집합 B는 15명이고 A 교집합 C는 10명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 여집합 뭐 저렇게 있는데 저건 여집합 너무 많아서 역겨우니까 이렇게 고정하면 얘가 이제 7명이다 정도로 나와 있고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게 세 문제죠. 2개 이상 맞춘 애들.
맡은 애들의 최소를 찾으래요. 최소. 약간 요것까지 묻고 있는 것 같고 잘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근데 그럼 좋잖아. 이거 보고 당연히 뭔 개소리인지 안 하다니까 그림 그려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왜 이것만 가지고 뭐 갑자기 최소가 뭔지 모르니까 그림은 가볍게 한번 그립시다. A를 그리고요. B를 그리고요. C를 그리고요. 뭐 나름의 전체도 있겠다, 그쵸? 나름의 전체 집합도 있을 거야. 자, 요 정도까지 세팅을 하고 이따가 늦은 애들은 왜 늦었는지 살짝 물어볼게, 알겠죠? 카톡에 보내왔어.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요. 판단 한 번만 합시다. 판단. 무슨 판단을 할 거냐면요. 전체가 100명이래요. 뭐 일단 그런 것도 합시다. 그냥. 전체가 100명이면 뭐 일단 뭐 어쩌는 건지 잘 모르겠고 A가 40명이래요. 그럼 문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들아 A라는 영역은 이렇게 몇 개로 나뉘어지니까 4개로 나눠지는데 그럼 어디를 40으로 채우고 어디를 얼마로 채워야 될지가 되게 애매해 안 애매해? 매우 애매하니까 넘깁시다 일단. 그냥 뭐 이거 다 더해서 40이란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넘기자. 얘 읽읍시다. 입장이 똑같죠? 넘기자. 얘 읽읍시다. 입장이 똑같죠? 넘깁시다. 얘 읽읍시다. 조금 나아요. 왜 조금 낫냐면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무슨 5란 뜻이야? 15란 뜻이야. 근데 약간 부담스러운 것 중 하나는 그렇다고 여기를 뭐 A 더하기 B라고 놓기에는 뭐 해도 돼요. 해도 돼. 여기부터 나쁘지 않아. 그건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보류합시다. 이것도. 그 다음 A 교집합 C는 10이래.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래요. 얘도 이제 얘랑 얘 더하면 10이니까 다 미지수로 놔도 되긴 한데 잠깐만 놔둡시다. 미지수 너무 많아지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다시 한번 놔도 돼요. 놔도 풀려요. 나는 너무 많아서 좀 보류할 건데 근데 얘들아 그것까지 읽고 뭐 얘까지도 한번 읽으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7이란 거니까 얘들아 우리 이쪽 영역 있잖아요. 바깥쪽 영역 여기에 이제 7개가 있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얻을 만한 거는 뭐밖에 없어? 그래서 합집합, 이거 전체 합집합한 게 몇십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93이라는 얘기 정도는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읽고 나서 듣는 생각 우리가 미지수 없이 칸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모든 문장을 다 읽어봐도 미지수 없이 어떤 칸을 채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무슨 지수를 잡긴 해야 됩니다. 미지수를 잡긴 해야 된다는 확신은 가져요. 이 문제 미지수 안 찾으면 절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돼. 그러니까 미지수를 잡을 용기를 줄게. 잡아야 돼. 왜? 안 잡으면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들아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은 뭐야? 미지수를 일단 이제 막 놓으면 되는데 당연히 미지수는 최대한 많이 놓는 게 좋아? 좀 적게 놓는 게 좋아요? 적게 놓는 게 좋죠. 그럼 얘들아 우리 아무래도 얘네들은 미지수가 너무 많은 이유 너무 4개로 쪼개지니까 얘네들을 좀 집중을 한다면 어디를 미지수로 놓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까? 가운데. 여기가 일단 가장 합리적. 왜? 그러니까 여기를 놓으면 뭐 여기 놓은 다음에 또 여기 뭐 새로 놔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C가 겹치는 영역, 공통된 영역이니까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다 보고 가운데를 X로 놓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추가할게요. 내가 이거 너무 당연하거든? 너무 당연해서 너네가 해설 같은 걸 하면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데 중요해. 당연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야지라는 원칙 놓는 게 중요하거든. 그게 뭐냐면 집합에서요. 미지수 잡잖아요. 잡자마자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 쓰셔야 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쓰세요. 집합에서 어떤 미지수 잡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꽂아야 되는 게 당연히 집합의 원소가 무슨 너스일 순 없으니까요. 마이너스일 순 없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 무조건 이런 문제 무조건 와야 돼. 미지수 났으면. 미지수 놓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딱 꽂고 다음 거 읽으셔야 돼. 이런 집합의 원소개수 문제들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태도로 가져가야 돼. 태도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저걸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결국. 이 발상이 어려운 건 아닌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잘 안 하니까 반드시 가져갑시다. 저 태도는. 행동의 태도. 뭐 개념은 쉽죠. 당연히 뭐 음수일 순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그거를. 따라서 채원아 이거 x라고 놨으니까 x가 몇보다 크다 정도는
그렇지. 0보다 크다 정도는 무조건 쓰는 거고 무조건이 양하고 쓰는 거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저기를 x라고 놓은 이유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야무지게 표현하기 위함이거든요. 여기가 15니까 여기는 그럼 몇 빼기 x라고 쓰면 될까요? 15 빼기 x라고 미지수를 너무 많이는 쓰지 맙시다. x로 표현을 해줍시다. 그러고 합시다. 뭐 해야 돼요? 났으니까 몇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꽂으셔야 돼요. 무조건 습관적으로 태도적으로. 당연히 얘 원소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을 테잖아요. 무조건 꽂는 거야. 저런 거 맞으면 무조건 꽂는다. 무조건 꽂는다. 무조건 꽂는다. 무조건. 그래? 그럼 이제 이거 쌓고요. A 교집합식가 10이다. 그럼 여기 또 몇 빼기 x다? 그렇지. 10 빼기 x다. 그럼 났으니까 무조건 쓴다. 무조건 쓴다. 그럼 이제 요 문장들에서 나오는 결론 정도는 요약을 해줄까요? 결국 x라는 녀석이 0보다 큰데요. 15보다도 작고 10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 줄 요약하면 이제 x가 0부터 몇 가지로? 그래서 10가지 정도라고 외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외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얘네들은 잠깐 머릿속에서 지워줍시다. 요약을 했으니까, 한 줄 요약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은 잘 썼구나.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건 이제 결국 무슨 집합을 좀 써먹긴 해야겠다? 합집합. 그럼 합집합은 제가 공식 좀 외우라 했죠. 최상위권 타겟팅은 이 정도는 외우는 게 맞고 합집합은 가능하는 게 맞아. 공식으로 가능할게요. 그럼 얘들아 이게 93이면 하나씩 더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네 더할게요. 얘네 둘 더하면 75고요. 얘까지 더하면 127입니다. 127에서 이제 교집합 뺄게요. 근데 A 교집합 B는 무슨 오야? 15. A 교집합 C는 얼마야? 10. 여기서 이제 B 교집합 C는 아직 몰라요. 더하기. 세개 교집합은 무슨 쓰니까? X니까 요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여기까지 적기? 그럼 얘들아 이제 이거 하시면 얼마냐? 이거 25니까 여기가 이제 100인가? 102? 너 역시 102범이라는 사람 아니? 저기 이제 메가에서 물리 가르치는 강사 102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가 나올 텐데요. 마이너스 비교집합 C 더하기 X가 93이라는 게 나올 텐데 씨발 이거 뭐야? 더러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비교집합 C에서 X를 빼래요. 그럼 사실 여기야 여기. 그치? 비교집합 C에서 X를 빼라는 거는 이제 여기니까 봐봐. 이거 넘기고 넘겨주면 비교집합 C에서 X를 뺀 게 이거 넘기면 이제 9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교집합 C에서 X를 뺀 여기가 얼마란 얘기? 9라는 걸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도 썼어요. 그래 이걸 쓰면서 이 정보들도 사용한 거죠 사실은.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다 쓴 거야. 다 한 번씩 썼어.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문제가 끝나야 될 테니까 구하라는 걸 봅시다. 세 문제 중 몇 개 이상 맞은? 2개 이상 맞은 거. 그럼 2개 이상이니까 뭐 이런 데는 안 되고요. 2개 이상 맞은 건 일단 얘 2개 맞았다. 그죠? 얘도 2개 맞았다. 얘도 2개 맞았다. 얘는 다 맞았다. 개천재. 그쵸? 그럼 이제 얘네들을 모두 더한 게 2개 이상 맞은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줍시다. 자, 숫자끼리 더해주면 25에다 9 더하는 거니까 몇 14?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빼기 x 더하기 x니까 그냥 빼기 x. 이 친구의 무슨 소리를 찾는다? 최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얘가 최대한 작아지려면 요게 최대한 커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최대한 큰 걸 찾아주면 되니까 우리 x는 최대한 커지면 몇 가지? 10까지 갈 수 있으므로 우리의 답은 24라고 찾으면 되고 할만하지 않나. 집합의 원소 개수는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의 고점이 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뭐 하면 돼. 그러니까 퍼즐 찾기 잘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 복귀하면서 너네가 가져갈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한 문장이지만 문제 풀 때 잘은 안 하는 척 해도 집합에서 미지수 놓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놓는 습관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저건 좀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정리 천천히 해보고 저희 20번도 한 번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20번도 이제 좀 머리가 붕 뜰 만한 주제라 20번 한번 다루고 20번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논리가 완벽해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야매로 풀었는지 진짜 제대로 생각해서 풀었는지. 그러니까 얘들아 맞은 애들 생각 정리 한 번만 해볼래? 내가 물어볼게. 그러니까 기억 안 나니까 지금 생각을 끄집어내.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논리를 정리해봐. 계약 기념으로 놀러 가는 거. 그럴 수 있지. 오디세이 안 봤어요. 오디세이 그렇게 재밌다며. 나 보고 싶어. 지금 보러 가는 너 오디세이 안 봤어요. 본 친구 있니? 본 사람? 봤어? 어때? 재밌어? 아씨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날 것 같아서 한번 오디세이는 꼭 보려고.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약간 그런 신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도 이제 막 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아니? 좀 약간 막 학습 만화 많이 했어.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약간 내일은 실험화. 뭐 이제 Y. 막 이제 수학 이야기, 수학 도둑. 그건 뭔지 아니? 그 낭만 마법 천장 이런 거. 딱 합시다. NA는 NB는 3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제 X가 A의 원소면 X 더하기 K는 B의 원소라고 써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B차 집합 A가 1이다. 이랬을 때 A의 원소합 15일 때 B의 원소합을 구하여라. 얘들아 한 번씩 같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내가 다 풀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 일단 A의 원소가 몇 개 있대요? 3개 있고 그거 다 더하면 15라니까. 근데 A의 원소가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수로 한번 넣어보긴 하자? 미지수로 넣어보긴 할까? 뭐로 넣을까? 뭐 그냥 ABC로 할까?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어차피 ABC 내가 나름대로 놓은 거잖아? 전제 하나만 깔게요. 전제. 그러니까 A가 제일 작은 수라는 전제는 좀 깔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제일 작다고 가정은 해볼게. 내 맘대로 놓은 거니까. 일단 참고로 그리고 문제에 써져 있어. 이거는 무슨 연수의 부분집합 A니까? 자연수의 부분집합 A, B니까 A, B의 모든 원소들은 무슨 연수여야 돼요? 자연수여야 합니다. 얘네들은 모두 자연수여야 한다는 거. 그 정도는 이제 캐치는 해줍시다.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B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보자. 집합 B. 집합 B는 얘들아 혹시 A의 원소에다가 뭐를 더해준 거야? K를 더해준 거야. 그쵸? A 더하기 K, B 더하기 K, C 더하기 K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고 내가 K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0인지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K가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 뭐 K가 자연수란 말은 어디에도 안 써져 있어.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 일이고. 자 얘들아 그럼 이제 결국 핵심 조건은 이겁니다. B라는 걸 지르고 누구랑 겹치는 걸 제외했더니 A랑 겹치는 걸 제외했더니 1, 한 개만 남는데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 표현에서 너네가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1이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B의 원소에 뭐가 있긴 해야 돼? 1이 있긴 해야 돼. 리얼 숫자 1이 있긴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B를 지르고 A를 제외했더니 3개 중에 2개가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겹치는 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겹치는 게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봐봐. B의 원소에 1이 있어야 되는 건 셋 중 하나가 얼마나 얘기일까? 1입니다. 누가 1일까요? 30초 줄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말해주세요. 정할 수 있어요. 누가 1인지 정할 수 있어요. 시작해봅시다. 30초만 생각해보자. 누군가는 1일 텐데 누가 1일까? 누가 1일까?
1. 그래. 재원아, 누가 1일까? 오케이, 좋아요. 무조건 A 플러스 K가 1이야. 무조건이요, 무조건. 무조건 얘가 1이에요. 무조건 얘가 1. 선생님 왜요? 는 사실 자연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결국 B도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네들의 원소도 모두 무슨 연수? 자연수. 그럼 얘네가 다 자연수. 야, 근데 자연수는 자연수인데 뭐는 유지되냐면 얘가 최하체, 제일 막내야. 꼴찌야. 뭐라고 해야 좀 직관적일까?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요. 얘가 중간이고요. 얘가 제일 큽니다. 왜요? A가 제일 작다며. 아, 쌤 근데 잠깐만요. K가 마이너스면요? 어쩌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 K 더해봐. K 더한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따라서 얘들아 A 더하기 K가 이 셋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건데 얘들아 애초에 1이라는 아이는 되는 자연수 중에 가장 어떤 자연수야? 작아 얘들아. 그러니까 만약 얘가 1이면 진짜 역되는 게 얘들아 B 더하기 K가 1이야. B 더하기 K가 1이야. 그럼 A 더하기 K는 1보다 작다는 건 팩트지. B 더하기 K가 1이면 얘가 1보다 작은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B 더하기 K가 1이면 얘가 그거보다 작을 거잖아. B 더하기 K보다 작잖아 무조건. 근데 얘가 1이면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 1보다 작은 자연수일 수는 없잖아. 얘가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K가 1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무조건 확정. 그럼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해석이 됐어. 그럼 겹치는 게 몇 개 있다 해석하면 돼요? 2개 있다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 여기서 느낄 만한 것 중 하나는 봐봐. K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도 사실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K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도 계속 자연수 조건에 집착을 해봐. 자연수 조건, 자연수건 뭐 엄밀히 따지면 0일 수도 있긴 한데 뭐 0은 잠깐 제외. 0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A랑 B가 같아지는 거니까 다 날라가야 돼. 0은 제외할게요. 그래서 0은 제외하고 0이면 이게 말이 안 돼서 K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무조건 음수요. 왜요? A가 자연수야. 그럼 A가 자연수가 1, 2, 3, 4, 5, 6 땡땡땡일 텐데 K를 가해서 1이 나오려면 K는 음수여야 합니다. 역시 자연수니까 그냥 계속 대입관찰 정보가 부족해도 대입관찰 느낌을 하면요. 네, 그럼 K가 음수라는 건 얘가 K를 가하면 B보다 B 플러스 K가 좀 작아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B 플러스 K랑 누가 겹쳐야 되잖아? 그치? 무조건 누가 겹쳐야 될까? A가 겹쳐야 돼. 여기. 왜냐하면 B 플러스 K가 C랑 겹칠 수는 없어. K는 음수니까 얘는 B보다 작아. B보다 작으니까 겹칠 거면 A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누구랑 겹칠까 무조건? 그치, 얘랑 겹쳐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B 플러스 K는 A고요. C 플러스 K는 B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쵸? 좋아. 네가 좋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끝! 마무리합시다. 얘들아 우리 다 더하면 무슨 오래? 15래. 근데 사실 이 정보랑 우리가 얻어낸 정보를 좀 연결하려면 우리 결국 이제 A는 다 K가 껴있으니까 좀 K에 대해 표현을 해줄게요. A는 1 빼기 K고요. B는 A 빼기 K인데 그럼 여기서 K 빼면 되니까 1-2K고요. C는 이제 B 빼기 K인데 그럼 여기서 K 빼면 되니까 1-3K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들아 이제 이 정보랑 연결해서 K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얘 더해주면 3-6K. 그렇지. 얘가 이제 15니까 K는 무슨 너스이지 않겠느냐? 마이너스이지 않겠느냐 꽂아주면 B의 원소에 하면 얘들아 이제 A 더하기 K 얘네 더하는 거니까 이제 15에다가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거기다 3K 가해주면 되는데 K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의 답은 K가 마이너스 2인 거 이용하면 15 마이너스 6이니까 9 정도라고 끝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9입니다. 얘는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이 친구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뒤로 갈 건데요.
뒤에 가는 도중에 이제 뭐 하나만 보고 갈 거냐면요. 301쪽에 5-4번 하나만 보고 갈게요. 301쪽에 5-4는 한 번만 다루고 갑시다. 너네 내일이면 다시 기숙사 들어가겠네? 다시 계약이네? 그게 아니라 재밌겠네? 학교 가면 좋지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나 오늘 좀 많이 나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나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진짜 별거 없어서 뭐 그거는 가볍게 하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한 합성함수, 역함수 그 정도까지는 다루고 이제 내신 대비 하러 들어갈 거란 말이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다 하는 게 일단 좀 고민 중이야 살짝. 왜냐면 오산부 시험 좀 빠르던데? 10월 그초 10월 1, 2? 뭐 그쯤인 것 같던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시험이 조금 빨라가지고 유물이 잠깐 남겨두고 바로 그냥 빡센 문제들 풀러 가야 되나는 아직 좀 고민 중이야. 그래서 오늘 많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 오늘 많이 나갈 건데 난 알고 있어. 너는 어차피 내일 학교 안 가잖아. 물론 기숙사는 가겠지만 내일 뭐 없잖아, 그치? 아니야 일정 없어. 아니야 없어. 그러니까 나 내일 좀 많이 하자. 오늘 내일 많이 하면 돼. 근데 일단 5-4는 빨리 하자. 5-4 5-4가 문제 읽어봅시다. 문제 읽어보면요 전체가 몇부터 몇까지래요? 이제 그렇지. 이제 전체가 1부터 10까지가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P라는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우리 P라는 집합이 뭐라 써져 있냐면요. 이제 X는 X인데 뭐 좀 요상하게 써져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8X.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써져 있고. 이랬을 때 이제 자연수 A의 합을 구하는 거. 일단 문제 상황이고, 문제님께서 원하는 건 이제 나 P가 Q, 요게 이제 참이 되는 집합 Q의 개수가 32개라고 합니다. 집합 Q가 32개야. 이게 뭔 말인지가 조금 안 와닿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 조금만 더 읽으면서 갑시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일단은 이거 있잖아. 난 P라는 거는 사실 이거의 무슨 집합이니까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난 P는 살짝 요 느낌일 거예요. 요거에 만족하는 게 이제 Q의 진리집합. 근데 얘들아 문제를 어디를 읽어봐도 Q에 대한 얘기는 좀 있어요 없어요? Q에 대한 얘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게 참이 집합 Q가 32개다. 뭐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32라는 숫자는 약간 구린내가 나는 건 2의 무슨 듭제곱일까? 2의 거듭제곱이긴 하겠다. 그쵸? 거듭제곱이긴 할 테니까 얘가 2의 5제곱 느낌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Q는 집합의 개수고 집합의 개수 얘들아 너네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을 한번 떠올려볼래? 집합의 개수가 저런 식으로 결정된다는 거는 결국 Q의 뭐 나름의 원소 후보들이 있겠지. Q가 가질 수 있는 원소 후보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걸 같거나 말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서 2가 계속 곱해져서 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Q라는 거는 이거의 원소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전체가 자연수니까 몇 개인지 몰라요. 그치? 그럼 얘들아 이 집합 Q라는 녀석은 요거를 부분으로 가져야 되니까 요 X개는 필수로 가져야 돼서 거기까지 괜찮아? 그럼 헷갈리니까 가정해보자.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원소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얘 원소가 만약에 4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 원소가 4개야. 그럼 Q는 저 4개는 선택이야 필수야? 필수. 근데 나머지 6개는 뭐가 될 거예요? 그럼 전체가 10개야? 전체 원소가 10개야? 자연수 10개야? 얘가 4개면 Q가 무조건 4개 갖는 건 팩트인데 6개는 선택이 되죠. 그럼 얘가 Q가 6개를 선택적으로 갖는다면 2의 몇 제곱 느낌으로? 6제곱 느낌으로 Q의
Q의 개수가 나올 거잖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걸 만족하는 녀석의 원소가 반드시 몇 개여야 합니다? 5개여야 합니다. 그게 주어진 문장의 해석이에요. 좀 낯설죠? 그렇죠? 왜냐면 얘 원소가 5개여야 Q가 5개 필수, 10개 중에 남은 5개 선택이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5번 곱해지는 구조가 될 테니. 다시 얘가 만약에 3개야. 그럼 또 말이 안 되는 게 Q는 이거 3개는 필수로 가져야 되는 거고 나머지 7개는 같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10개 중에. 그러니까 이게 7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면.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한 줄 요약은 이 식기의 원소 개수가 몇 개다? 5개다.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어렵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가 5개다. 를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럼 얘들아 2차 부등식이고요. 사실 얘들아 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할만은 하긴 해요. 근데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2개가 보이거든요 지금. 계산하는 풀이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는 풀이도 있고요. 2차 부등식의 본질은 그래프니까 그려볼까 이거? 그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작은데 이런 영역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몇 개여야 됩니까? 5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자명한 것 중 하나는 얘들아 여기는 모르지만 여기에 주목해봐. 이 친구 추계방정식이 얼마일 거야? 4겠죠. 여기가 4야. 예, 그럼 여기 5개를 여기 4 들어가고 똥똥똥똥똥 똥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들어가지만 이제 몇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치, 약간 1이나 그거에 대응되는 7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바깥 라인에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이 그림을 이제 계산할게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 거 아니면 사실 어차피 이쪽이나 이쪽은 무슨 층이니까? 대칭이니까 그냥 이쪽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계산할게. 그럼 얘들아 이 그림이 되려면 1에서의 함수값은 f라고 하면 1에서의 함수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없다면서 크면서 항상 고민합시다. 뭐 할 수 있는지는 같아도 되는지. 얘들아 여기가 1이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괜찮죠? 왜 괜찮아? 여기가 딱 1이야. 그래도 어차피 얘들아 우리 목표는 지금 1은 세지면 안 돼요. 1은 카운팅 되면 안 돼. 1은 안 셀 거야. 근데 얘들아 만약에 1에서 여기 만나도 세져요 안 세져요? 증거 없으니까 안 세져요. 같아도 돼요. 근데 얘들아 2대입했을 때는 0보다 작고 뭐 얘는 같으면 안 되죠. 2는 세져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만족되면 3 같은 건 당연히 만족이 될 거야. 그림 3 같은 건 당연히 만족이 되니까 이걸로 뚫으시면 되고요. 그럼 1대입 해주면 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대입 해주면요 가 0보다 작다니까 이거 넘겨주면 A가 7보다 크거나 같다라 A가 12보다 작다로 끝내서 A는 7보다 크거나 같으며 12보다 작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은 7부터 12까지고 7, 8, 9, 10, 11 더해서 한 45 정도로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냐. 이상적인 거다. 계산하는 풀이도 한 번만 해볼게요. 계산하는 풀이. 쌤, 2차 부등식인데 뭐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얘가 0되는 지점 찾아야지. 뭐 써야 할까? 뭐 근해 공식 써야지 별 수 있겠나? 그렇죠? 근해 공식 쓰면 뭐 계산도 이론 상관. 근해 공식 꽂을게요. 그럼 이제 4 얼마 루트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a부터 4 플러스 루트 16 마이너스 a 정도까지라고 근해 공식을 꽂을 수 있을 거고 여기 들어가는 x가 이제 뭐 좀 많아야겠다. 그쵸? 5개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얘들 어차피 a도 자연수 느낌이잖아. 그치? 적당히 느낌을 한번 봐봐. 근데 아무래도 우리 계산이 좀 예쁘게 되려면 여기 루트 남아있으면 그건 좀 홀리 쉣더 뻑이고
좀 얘들아 루트가 사라지는 무슨 곱수가 되는 시점 기준으로 좀 제곱수가 되는 시점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루트가 사라지도록. 그럼 얘들아 이제 얘가 처음 루트가 사라지려면 9가 돼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9가 되는 지점. 그래서 한 A가 7일 때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A가 7이면 얘들아 얘가 이제 4 빼기 3이니까 1. 얘도 이제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런 느낌이 될 거고 2, 3, 4, 5, 6 기가 막히게 몇 개 세지니까 5개 세지죠? 근데 이제 7이 아니라 8 같을 때면 얘가 1점 얼마부터 뭐 그거니까 이제 뭐 안 세질 거예요, 그렇죠? 1점 얼마부터는 세지네, 저런 8 넣으면 이제 8이 세지고 6이 안 세지지, 6이 6 같은 걸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6 같은 거 넣으면 얘가 루트 10이잖아. 루트 10이면 한 3점 얼마잖아요. 3점 얼마? 그럼 얘가 이제 0점 얼마부터? 얘가 이제 한 7점 얼마가 될 테니고 1, 2, 3, 4, 5, 6, 7하고 7개 세질 테니까 이제 A가 이렇게 커지는 건 좀 곤란하고 A가 뭐 7이거나 8이거나 이런 건 된다. 왜 넣다 보면 이제 한 11 정도 넣을 때까지 됩니다. 왜냐면 이게 12 넣으면 또 개수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근해 공식 꽂은 다음에 대입하면서 되는 거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살짝 보여줄까? 뭐 A가 7, 8 다 되고 경계 지점이 한 11과 12 정도인데 A가 만약에 11이면 얘들아 얘가 4 마이너스 루트 5 얘가 이제 4 플러스 루트 5인데 루트 5는 2점 얼마잖아. 2점 얼마 2점 얼마면 이제 여기서 4에서 2점 얼마 빼면 여기가 1점 얼마일 거고 여기 이제 한 6점 얼마일 테니까 이제 뭐 2, 3, 4, 5, 6하고 5개 세지죠. 근데 만약에 A가 12가 돼버리면 얘가 이제 4 빼기 2니까 2부터 얘가 이제 4 더하기 2니까 6이 되면서 3, 4, 5 3개밖에 안 세져요. 따라서 이제 이런 건 좀 곤란하고 7, 8, 9, 10, 11 정도가 세지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림을 못 그려도. 그래서 그 의미 있던 문제였던 것 같고 뭐 저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 해결은 일단 그 정도로 보고요. 저희는 진도 마저 나가러 봅시다. 저희 뭐 하느냐면 321쪽에 코시 슈바르츠를 안 했어요. 코슈 하러 갈게요. 코시 슈바르츠 얘기하러 갑시다. 코시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슈바르츠 갑시다. 너네 아빠 수업이 너네보다 한 살 전교과들인데 걔네랑 수업하면서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근데 내가 이거 왜냐면 저기 조교쌤 알죠? 조교쌤이랑 한 이틀 전인가 이제 갑자기 밥 먹으면서 약간 또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또 조교쌤이랑 같이 배웠던 또 오산고 졸업생 한 명 있단 말이야. 걔도 이제 수학 되게 잘했는데 걔가 이제 컴공 갔어요. 한 3년 전 졸업생인데 컴공 갔는데 제가 그 3년 전에 쟤네 수업할 때 외쳤던 게 하나 있거든. 그때는 컴공이 1티어였어. 공대 1티어. 너 지금 컴공 어떻게 되는지 알니? 나락가스야. 근데 내가 얘네 갈 때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왜냐면 그 호진쌤이랑 그래서 걔랑 같이 있던 애가 민규인데 만나서 농구하면서 이제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대. 근데 진로를 바꿀까 생각 중이래. 컴공가 내가 지금 너무 나락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네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거든. 주장한 게 하나 있어. 컴공 거품론. 왜냐면 얘들아 이게 그때 컴공이 왜 떴냐면 AI, GPT, 제미나이 약간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AI 시대가 온다. 약간 AI를 만드는 컴공으로 가서 개발자가 되자. 약간 이런 부음이 한번 불었었는데 너무 발달이 빨랐던 거죠. 그래서 저 AI들이 이제 앵간한 개발자들을 2, 3년 만에 바로 어느 정도 대체하면서 선호도가 많이 줄었어. 그래서 얘들아 이게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이 진짜 빠르게 바뀌거든요. 진짜 너무 빠르게 바뀌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공대 1티어는 뭐 계약학과랑 반도체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거품인 것 같아요. 개거품은 아니고 근데 난 그것도 약간 거품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반도체는 너무 높기는 지금 입결이 너무 높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높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컴공만큼 거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네 아직 너네가 뭘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
미래 예측이 되면 모두가 이제 주식이랑 코인을 해서 이제 부자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결국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끌리는 거. 야 근데 내가 그래서 저 아빠네들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쟤네 이제 중딩 때부터 수업해가지고 쟤네 중딩 때부터 내가 저기 문과 중에서 밀고 있는 과가 하나 있거든요. 뭐 밀고 있냐면 내가 우리 반에서 얘기 안 했지. 제가 이제 쟤네한테 옛날부터 장난식으로 밀고 있는 게 철학과거든요. 철학 붐은 온다 라는 걸 우리 반에서 얘기한 적 있나? 철학이 왜 붐이 올 수 있는가? 너는 요즘 행복하니? 솔직히 그냥 나쁘진 않은데 막 그렇게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죠. 야 근데 요즘 세상에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옛날 우리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생각해보자. 구석기 시대 원숭이들 우가 하면서 이제 저기 막 살코기 먹으면서 막 풀 뜯어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때보다 얘들아 요즘은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SNS 때문인데 사람들이 이제 행복이나 만족도 같은 게 조사해보면 옛날보다 진짜 엄청 낮거든요. 근데 얘들아 사실 요즘 다 먹고 살만은 하잖아. 근데 집 가서 엄마한테 헤이 마미 I want honeycomb 뭐 약간 이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교촌에다가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밥 먹으라고 잔소리는 하겠지만, 아니 다 먹고 살만한데 요즘 힘들잖아. 그래서 사실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 얘들아?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저기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막 이제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막 나락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탐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들아 요즘은 이제 막 도파민 때문에 보드게임 카페 이런 게 유행이지만 정말 나중에 정말 본질적인 성현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소크라테스 카페 같은 게 생겨서 이제 그런 같이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에 얘기 나누고 그런 게 좀 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이란 거의 본질적 탐구 때문에 이제 철학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내가 이제 옛날부터 좀 했었거든요. 약간 농담만 진담만으로. 야 근데 올해 너네 집 가서 SBS 한번 찾아볼래? 서울대 자율전공학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원래 제일 많은 애들이 선택했던 게 컴공이거든요. 지금 그 자전 컴공이 나락하고 철학과 가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삶은 참 빨리 바뀐다. 그러면 비슷한 뉘앙스로 해야 돼. 문과만큼 그러니까 공대에서도 역배를 노릴 수 있는 과가 하나 있어요. 너는 혹시 건축이랑 토목이라고 알고 있니? 건축공학이랑 토목공학이 당연히 공대 안에서는 입결이 높은 데가 아니야. 좀 낮은 데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붐이 올 수도 있어. 뭐가 되면 붐이 될 수가 있는 줄 알아? 아직 우리나라에 남은 과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 우리나라만이 갖는 남은 과제. 북쪽에 누가 계셔? 북한이 있죠. 야 뭐가 된다면? 통일이 된다면 통일 코인을 탄다면 얘들아 북한이랑 만약에 통일이 돼. 그럼 얘들아 저기 북한 이제 정은 씨 있는 그곳에 뭐가 아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뭐 지으러 가? 뭐 건물이랑 방송국 지으러 가야지. 철도 개통하고. 그럼 이제 수요가 이제 터질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진짜 농담이야. 내가 볼 때 통일은 내 세대에도 안 될 것 같고 너네 세대에서도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건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가 어떻게 될지 진짜 미래 예측은 참 어려운 것 같아. 세상은 진짜 빨리 바뀌고. 그래서 얘들아 근데 약간 농담반 진담 반으로는 얘들아 지금 공대 중에서 제일 무난한 건 역시 그러면 생명이랑 전기 쪽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반도체는 입결이 너무 높고 생명이나 전기는 사실 우리 부모님 입시할 때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 입시할 때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 너네도 괜찮을 것 같아. 사실 뭐 생명 관련 분야가 많아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인간에 대해서 다룰 건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어서 전기가 약간 반도체랑 결이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 그런 데랑 좀 닿아 있어서 전기는 그냥 좀 항상 유망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가 무난하고 약간 역배 노릴 수 있는 데가 저는 기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기계공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저기 뭐 하는 데냐면 지금은 얘들아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화기라고 그러면서 기계 입결이 되게 높았어요. 요즘은 기계 입결이 막 최상위는 절대 아니거든. 공대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중간이. 근데 기계 붐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올 수가 있냐면 너네 혹시 그 뉴스 기사 중에 현대차에서 막 아틀라스라는 기계 만들고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니? 그것 때문에 막 현대차 노조에서 막 파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뭐냐 휴머노이드예요. 휴머노이드가 뭐야? 인간의 모습을 본다는 로봇이야. 근데 얘들아 그게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꽤 잘 만들었더라. 얘들아 그러면 너네 한번 생각을 해봐. 이제 솔직히 AI는 진짜 발전이 많이 됐어. 너네 AI 반도체나 전기 이쪽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로봇이 있으면 그거의 뇌구조를 만드는 게 약간 AI거든요. 뇌.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뇌구조. 근데 사실 뇌구조는 이미 제미나이, GPT, 클로드가 너무 괜찮아. 계속 발전은 하겠지만 너무 괜찮아. 근데 그러면 이제 뇌구조가 만들어졌으면
그 뇌 구조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의 하드웨어가 깔려야 되거든요. 기계공학이 약간 하드웨어 까는 학문이에요. 하드웨어 까는 학문. 근데 아직 하드웨어는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휴머노이드 같은 게 막 상용화되진 않으니까. 얘들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너네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당장 너네 아직 고1이고 대학교 입학하면 4년. 남자애들은 졸업까지 6년. 왜? 군대 가야지. 아우, 너 아직 군대 안 갔니? 힘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길어. 그럼 이제 그 동안의 시간 동안 이제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게 이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전 당장 떠오르는 게 너네 집안일 같은 거 하기 싫잖아. 그치? 얘들아, 요즘 사람들이 다 살만해. 요즘 뭐 식기세척기도 나오고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 근데 사실 아직 청소기의 한계는 로봇 청소기. 너 로봇 청소기 보면 그냥 돌아다니 빨빨빨빨 하는데 그건 좀 이제 뭔가 좀 이제 좀 짜치잖아. 그렇죠? 가사 활동을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휴머노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인간의 욕구에 맞춰서. 그치? 그러니까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이제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로봇이 돌려주는 거야.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들을 쌤은 그냥 혼자 누워서 많이 합니다. 너희도 혹시 시간 날 때 한 번씩 해보면서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 근데 그래서 좀 관심 있고 끌리는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핫한 과가 너네 때도 핫할 거라는 보장은 진짜 없어요. 당장 너무 단적인 사례가 컴공이야. 컴공이 이제 진짜 몇 년 만에 진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어. 당연히 다시 컴공 붐이 올 수도 있고요.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뭐 이런 게 좀 스테디긴 하다. 스테디셀러 그런 느낌이긴 하다. 근데 이제 통일 포인트하고 이제 소목이랑 아님 말고 자,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나 하자. 그래, 새끼들아. 자, 코시 슈바 르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이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이냐면요, 이런 부등식이에요. 얘들아, 봐봐. 이제 일단 쓸게요. 와, 이거 생긴 꼬라지 봐라.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이게 요거의 완전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고요. 증명은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전개하면 증명이 됩니다. 가볍게만 해줄게요. 가볍게만 전개할게요. 이거 언제 하냐? 이거 전개할게요. 이거 제곱할게요. 무슨 제곱? x제곱? 그렇지. 2배에 넣어넣어. 그럼 2ab x y 이거 제곱할게요. b제곱 y제곱 될 거고, 그럼 a제곱 x제곱 날리고요. b제곱 y제곱도 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겨서 생각해주면 여기가 이제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더하기 b제곱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되는데요. 얘 완전제곱으로 묶어주면 얘가 이제 ay 마이너스 bx의 완전제곱이라서 뭐 이 부등식이 참인 건 맞습니다. 이 부등식이 완전제곱이니까 참인 건 맞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y랑 bx가 어떨 때 성립한다? 네, 같아야만 이제 탑 0으로 되면서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뭐 증명은 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얘들 19조가 진짜 개 역겹다, 그쵸? 그래서 얘들 코시 슈바르츠는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하는 게 맞냐면요, 봐봐. 완전제곱이 있어요. 완전제곱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가 어떤 걸로 채워야 되냐면 곱의 합골이어야 돼요. 일단 제가 주장을 좀 할게요. 곱의 합골이어야 되고, 곱의 합이라는 완전제곱 구조를 만들어야 돼, 한쪽에. 그래서 얘들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여기가 AX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BY인 느낌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코시 슈바르츠 식은 이제 이거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만, 네, 그러면 전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이고 합이죠. 그럼 그 곱한 것에 그 앞에 있는 거 있죠.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앞이 있고 뒤가 있을 거야. 이 곱한 거 각각에 앞에 있는 거 있죠. 이 곱에 앞에 거 길이 제곱해서 더하고요. 뒤에 거 길이 제곱해서 더하면
이런 공식 구조라고 기억하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곱의 제곱이 작거나 같아야 돼요. 곱의 제곱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채우냐면 곱은 곱인데 뭐 이렇게 AX랑 BY가 있으면 그 곱에 앞에 것들이 있을 거야. 앞에 것들 제곱해서 더한 거, 뒤에 것들 제곱해서 더한 거 구조를 만들어주면 코시-슈바르츠 구조를 잘은 만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식자체가 대복자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신에서 교육과정에서도 빠졌다 보는 게 맞는데 그냥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 특히 너네 학교는 일단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건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한번 써놓을까? 곱의 제곱은 작거나 같아요. 곱에서 앞에 거 제곱해서 더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앞에 거 제곱해서 더한 a제곱 더하기 b제곱,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AX로 외우면 헷갈리고 이런 식구조로 이해하길 원한다. 이런 네모박스 식구조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요. 등호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 등호는 내항곱과 외항곱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일단 전 쓰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안에 곱끼리 곱해볼게. 무슨 x일까? bx죠. 바깥 곱끼리 곱해볼게요. 무슨 y일까? ay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을 때가 등호 성립 상황이라고 외우면 좀 외우기 편할 거예요. 이 식구조를 외우기가 확실히 좀 편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봐라. 등호 성립 상황도 좀 기억을 해줍시다. 등호 성립 상황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을 때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쌤, 코시-슈바르츠는 언제 씁니까? 코시-슈바르츠는 언제 씁니까? 근데 사실 코시-슈바르츠 쓸 수 있는 상황이 좀 다채로워서 딱 이렇게 정하면 돼요. 얘들아 이거 무조건 기말범이거든요. 무조건 기말범이고 고2 과정과의 연계성은 단 하나도 없어요. 코시-슈바르츠 왜 배우냐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잘 보려고 배우는 게 코시-슈바르츠야. 오케이? 고2에서 연계 안 돼요. 고2에서 코시-슈바르츠 연계 절대 안 돼. 걱정하지 마. 더러운 문제도 코시-슈바르츠 연계 안 돼. 딱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고 얘들아 그럼 사실 너네 고1 2학기 기말고사 볼 때 최대 최소인데 산술기하 못 쓸 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못 쓸 때. 무조건 우선순위는 산술기하가 맞고요. 근데 산술기하를 못 쓰는 최대 최소야? 그럼 코시-슈바르츠 꽂아보는 게 맞아요. 딱 제 생각엔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편이다. 그럼 산술기하를 못 쓴다는 게 뭔 말이야? 산술기하 쓰는 상황은 명확하다 했지. 곱이 일정한 합의 최소거나 합이 일정한 곱의 최대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코시-슈바르츠는 그거 산술기하 못 쓰는데 싶으면 그냥 코시 꽂으면 돼요. 이런 구조로 꽂으면 된다. 정도로 가져가시면 된다. 따라서 쌤이 네모박스 쓴 주제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일단 개념적인 얘기는 했는데 졸라 안 하다 하니까 여기는 문제도 좀 풀어야 돼요. 여기 문제도 좀 풀어야 돼요. 여기 이것만으로 절대 안 하다. 식자체가 더러워서. 그냥 기본 식자체가 너무 더러워. 아하.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정도 개념은 가지고 안 하다 하니까 적용하러 갈게요. 안 하다 하니까 334쪽 갑시다. 안 하다 하니까 적용하러 갈게요. 334쪽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걸 적용해 볼 거냐면 대표제 17번에 바로 1번.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에요. 읽을만은 합니다. 날은 어떤 값들의 합이 일정합니다. 13으로.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3x 더하기 2y의 뭐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범위를 구하라. 얘들아 사실 범위를 구하라는 거는 무슨 대랑 무슨 소 찾으라는 것과 동의어야? 최대랑 최소 찾으라는 거랑 동의어야? 따라서 저희는 3x 더하기 2y란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어쨌거나 무슨 대도 찾아야 돼요? 최대. 얘들아 합의 최대죠.
산술기하로 처리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합의 최소가 산술기하로 처리가 되는 거지 합의 최대는 산술기하로 절대 못 구해. 그러니까 산술기하 못 쓰는 최대 최소니까 이거 보고 코씨 꽂아볼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꽂읍시다. 약간 코씨를 꽂으려면 이거 범위가 목표니까 이걸로 꽂을게요. 근데 코씨는 이런 3 곱하기 x, 2 곱하기 y 고배합이 있는 건 좋은데 그걸 무슨 곱까지 만들어야 돼? 제곱까지 만들어야 돼. 제곱까지 지르고 여기 앞에 못 쓴다? 앞에 거끼리 무슨 곱한 거? 제곱해서 더하는 거. 그럼 얘들아 앞에 거 제곱해서 더합시다. 그러면 3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앞에 거 제곱해서 더해. 그 다음은 뒤에 거 고배 각각의 고배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해.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식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안 와닿지만 적용하는 영역 기본 공식 자체가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용 연습을 하면 되겠다. 그럼 얘네가 9 더하기 4니까 13 얘도 이제 13이니까 우리 결국 3x 더하기 2y의 제곱은 13의 제곱이니까 얘가 그냥 무슨 3부터? 그냥 13부터 마이너스 13까지의 범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오케이? 선생님 이건 뭔 소리예요? 얘들아 너네 어떤 거의 제곱이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대. 다른 말로 169보다 작거나 같대. 2차 부등식 풀면 그것은 13부터 무슨 것을 13까지로 나와? 마이너스 13까지로 나오죠. 그거 하는 거예요. 별이라 생각하고 별의 제곱이 13의 제곱보다 작다? 그럼 별은 마이너스 13부터 그냥 13까지지 않겠느냐? 라고 지르는 거야. 요게 이제 코시 슈바르츠 첫 번째. 괄호 2번도 봅시다. 괄호 2번도 판단을 해볼게요. 봐봐. x 더하기 3y가 몇십이셔? 20이시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무슨 수를 구하려? 최소 구하래.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합의 무슨 소네요? 최소기네요. 오케이 맞아 인정. 그거 맞는 말이야. 그래. 근데 얘들아 합의 최소 산술기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일정한 게 좀 주어져야 돼? 곱이 일정한 구조가 주어져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뭐 곱한 거 x, y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를 꽂는다 쳐? 이건데 이거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요. 곱이 일정하지 않으면 얘가 일정한 값이 안 나오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 최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얘는 산술기하 쓰지 말자. 근거는 곱이 일정하지 않아요. 곱이 일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쩔 수 없이 무슨 슈바르츠? 코시 슈바르츠. 슈바를 써야 돼요. 이제 슈바라고 부를 줄 알겠죠? 슈바를 꽂을게요. 슈바를 꽂을 건데요. 슈바를 꽂을 거면 곱의 합을 쓴 다음에 그거에 무슨 전제곱 구조가 있어야 돼? 완전 제곱 구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완전 제곱을 꽂을 건데 곱의 합을 쓸 때 얘를 쓰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에 얘를 넣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 거 먼저 얘 넣는다 쳐? 그럼 얘는 사실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1 곱하기 x제곱 1 곱하기 y제곱. 그럼 얘들아 이제 앞에 거 제곱해서 더해.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해. 하면 얘들아 이거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잖아. x 4제곱 같은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이렇게 채우면 계산이 안 되고요. 코시 슈바르츠를 채울 때 여기 이제 x 더하기 몇 i로 채우는 게 맞지 않냐? 3i로 채우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럼 얘들아 얘는 엄밀히 따지면 1x니까 여기에 앞에 거 제곱해서 더해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해 라고 만들면 이제 충분히 내가 아는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얘가 이제 10이고요 여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대로고요 x 더하기 3y의 제곱은 400이니까요 우리 결국 약간 10으로만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는 몇십 정도로? 40 정도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코시는 좀 이제 굉장히 안 와닿는 주제긴 해요. 교육과정에서도 좀 멀어진 주제가 맞고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오는 주제가 맞는데요. 근데 이제 해놓긴 해야 될 듯? 올해 꼬라지 보면
보면 내만 할 듯? 학교쌤이 언급해준다면? 쌤 칠판 지우는 동안 얘들아 이건 너네가 적용 한번 해줘. 17-1번에 바로 2번 있거든? 17-1번에 바로 2번 하나만 지금 공식 적용 한 번만 해보자. 네, 쌤 뭐 하나만 보여줄게요. 아마 17-1번에 바로 2번에 답은 4라고 나올 거예요. 4. 4라고 꽂으시면 되고, 사실 쌤이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숫자 맞추고 있는데 숫자가 잘 안 맞춰져서 계산은 더럽게 하나만 볼게요. 푸시슈바르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최고점은 이거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 화성고 시험에서 한번 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서 한번 가져와 볼게. 이거 가볍게 한번 봅시다. 얘들아, 문제는 되게 심플해요.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4고요. 제곱해서 더하면 1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 다음에 갑자기 z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를 내볼게요. z의 최대 최소, z의 최대 최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미지수는 누구라고 보는 게 맞고, z라고 보는 게 맞고, 최대 최소는 결국 z 범위 찾으라는 문제잖아요. 이게 마무리 계산이 좀 이상해서 마무리 계산만 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이 식에서 사실 누구랑 누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만 중요해? x, y는 전혀 관심이 없고 z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식을 이렇게 바라보면 z만 중요하다가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동등하잖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태도 중 하나는 z만 무시당해 보는 거? 이항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z가 제일 특수하게 관찰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z 이항해 볼게요. z 이항하면요, 이제 이거다, 그죠? 여기까지 별거 없죠. 여기까지 괜찮은데, 나 어쨌거나 결국 최대 최소 1학년 2학기 기말범위인데 최대 최소잖아? 뭐 그걸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되겠니? 뭐 그건 아닐 거고요. 당연히 얘들아,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는 일단 구성요소가 3개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산술기하는. 그래서 내가 산술기하 아닌 최대 최소니까 이거 코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코시를 어떻게 쓰냐면 이걸로 쓰면 돼요. 얘네들을 근거로 얘들아, 이거 만들어 볼게.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으로 코시 슈바르트 한번 꽂아볼게요. 1x 더하기 2y입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뭐로 채우면 돼? 개수의 1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1의 제곱. 얘들아, 여기 무슨 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그치, x제곱 더하기 y제곱. 왜냐면 1 곱하기 x, 1 곱하기 y니까 앞에 거 제곱, 얘는 뒤에 거 제곱에서 더한 거.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있잖아. 여기가 2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죠. 10마 z제곱. 얘들아, 근데 x 더하기 y가 몇 마이너스 z야? 4 마이너스 z니까 x, y 싹 다 소거돼요. 따라서 z에 대한 몇 차 함수를 몇 차식을 만들 수 있다? 2차식 만들 수 있고, 아마 실제는 인수분해가 되게 나올 테니까 z 인수분해하면 z의 범위 나옵니다. 2차식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그냥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 아마 중간 범위 문제는 아니고 기말 범위 문제라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그냥 눈여겨봐주자. 코시슈바르츠에서 좀 특이하고 유의미한 문제가 나온다면 저 정도지 않을까 싶기는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이용하고 이제 한쪽 넘겨서 대표 예제 18번을 보도록 합시다. 대표 18 한번 봅시다. 대표 예제 18번 딱 이거 풀고 쉴게요 잠깐. 알겠죠? 대표 예제 18번은 얘들아 이거 진짜 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뭐 어렵진 않아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손 몇 개냐? 3개 넣어야 되나? 하나, 둘, 셋 하고 판 그어주고요. 얘들아 문제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일단 길이가 몇인 끈을 사용할 거다? 60인 끈을 사용해서 이런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싶대요. 네, 그러면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요 정도를 x 정도로 놓고 뭐 전체를 y로 놓아도 되는데 이거 한 칸 정도를 y로 놔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기는 하다. 그럼 얘들아 이거 전체 60인데 그럼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x y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몇 y 8y 정도라고 쌤이 한번 놔볼게요. 뭐 전체 y로 그냥 전체 y로 놔도 괜찮긴 하겠다 그쵸? 분수 안 나오네 전체 y로 둬도. 그럼 얘들아 이거 8y 귀찮으니까 다시 한번 얘들아 풀게요. 이거 y로 놔도 되는데 그냥 전체를 놓는 게 낫겠다. 전체를 놓고 풀자. 그럼 얘들아 이제 x 똑같이 몇 개는 유지하고 5개는 유지하고 얘들아 그냥 y 몇 개 쓰면 돼요? 2개 쓰면 되죠? 숫자 볼륨이 낮으니까 얘가 훨씬 낫겠네. 그럼 이제 아무튼 얘가 60이면 되고요. 결국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게 전체 넓이의 무슨 대예요? 최대죠. 전체 넓이 xy의 무슨 대? 최대다. 판단합시다. 코시 쓸까 상기 쓸까가 좀 고민인데 저는 곱의 최대이며 뭔가를 더한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기하 먼저 트라이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무조건? 산술기하 트라이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산술기하는 어떻게 쓰는 거다? 두 값의 합이 2배의 루트 두 값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두 값을 뭘로 잡을까가 고민인데 뭐 5x랑 2y로 잡읍시다. 두 값의 합은 2 루트 두 값의 곱 구조를 만들면 어차피 5x 더하기 2y가 60이니까요. 네, 그럼 이거 하면 답 나오겠다 그쵸? 이제 양변 2로 약분하고 30이 될 거고요. 뭐 제곱하면 얘 900 되고 얘 10xy 되겠다 그쵸? 그럼 10xy가 9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뭐 xy는 90보다 작거나 같다고 보고 최대는 90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정도면 뭐 어려울 건 딱히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잠깐. 진짜 한 번만 끊고 올게요.